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핫한 이슈를 돌아보는 업투 위클리를 맡은 해리슨. 그리고 햄터입니다. 해리슨, 지난주의 식은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도 좋았습니다. 해리슨, 지난주 업투 서포터즈 해단식 참여하셨었나요? 정말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요. 3개월 동안 16명이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해단식이라니. 네, 맞습니다. 저도 가끔은 일 안 하고 SNS 채널에 올라온 콘텐츠들을 좀 봤거든요. 일을 안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된 게 있어서 라임이 쩔더라고요. 사실 저도 힙합 되게 좋아하거든요. 해리슨이 이제 TV에 나오는 아티스트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업투 위클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쁘고 멋진 서포터즈의 뮤직비디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고고! 고고고! 비트 주세요. 아니, 업비트. We build a trust, we build a trust. 사기만 하면 up to the moon. 사기꾼들의 다 헛소리군. 난 널 지키는 up to the moon. 아이고 투자에 R2. 그런 정보는 cut2. 돼줄게 너만의 web2. 잘 모르겠다면 cut2. 진짜 어떡해? 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사기 유형 정리해서 사기꾼 저리 가라 해. 디지털 지식 확 치워서 캡처고 디지털 자산의 평양을 비트는 오케이. 금주의 핫해 이야기는 뭐였나요? 재미있는 가십 좀 소개해주세요, 해리슨. 네. 지난주 저희가 FTX의 샘 뱅크먼 프리드에 대해서 전해드렸잖아요. 바하마에서 체포는 되었고 법정에 출두도 했는데 미국 송환에 대해서는 불확실했었잖아요. 근데 어제자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샘 뱅크먼 프리드가 미국 송환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바하마 당국에 체포될 당시에는 미국 송환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예고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변호인단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공방을 예고했었는데 샘 뱅크먼 프리드의 입장에서 미국에 송환되어 모든 유죄가 인정되면 1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샘 뱅크먼 프리드의 제로널 로버츠 변호사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인도되는 것에 동의를 했고 변호인단은 관련하여 준비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갑자기 송환 동의를 한 게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네, 샘 뱅크먼 프리드의 정확한 의중은 알 수는 없지만 법정 출석 기간 동안 자택에서 머물게 해달라는 요구도 거절당했고 재판 연기도 거절당한 이후에 현재는 구치소에 재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빠른 이슈 캐치 감사합니다. 해리슨, 그러면 저희도 시작해보죠. 시장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나무 디지털 자산 공포 탐욕 지수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금주의 공포 탐욕 지수는 40.1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FOMC 회의도 그렇고 시장의 불안함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네요. 지난주 중립지수 대비해서 좀 더 공포적으로 가까워졌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2022년 마지막 FOMC 회의는 빅스텝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19명의 연준위원들이 금리를 예상한 점도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표를 통해서 앞으로의 금리 향방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요. 내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예측하면서도 시장도 차갑게 식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는 투자자보호센터 애널리스트 최드가 분석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네, 발표는 빅스텝이었지만 연준이 예상한 것들은 상당히 매파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UBCI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금주의 UBMI를 살펴보면 지난주 대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요새 시장의 정세가 참 불안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크립토 윈터라는 게 실감이 될 정도로 너무나도 매서운 한파 같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FTX에서 그치지 않고 바이낸스의 위기설, 후오비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재무 건전성 등 다양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건 시장은 빠르게 자정작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FTX 사태로 파산한 보이저 디지털 같은 경우 바이낸스가 하나 약 1조 3,302억 원에 인수한다고 합니다. 바이낸스의 CEO인 창펑 자오에 따르면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이번 인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재밌게도 보이저 디지털 같은 경우는 FTX와 바이낸스가 9월에 입찰 최종 경쟁 끝에 FTX가 최종 승리하며 인수하기로 했었는데 결국 바이낸스가 인수하게 되었네요.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이낸스가 산업복구기금으로 천명한 10억 달러의 기금이 여기에 쓰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FTX 사태가 시장에 큰 화두를 던지면서 업계도 산업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외부에서는 규제 확립과 제도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빠르게 사태가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대되는 2023년이 되겠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위클리 이슈 소개해주세요, 해리슨. 네, 오늘도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그리고 도지코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테슬라 1년 중 최저가 알림이 계속 오는데 제 마음이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트위터를 인수했다는 사실 모두가 아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440억 달러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으로부터 130억 달러를 대출받고 나머지의 자금은 테슬라 보유 주식 매각 등으로 조달했는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테슬라 주가에 하방 압력이 오게 된 거죠. 맞아요. 정말 트위터 인수하고 주가 하락하고 할 때는 일하면 안 되는데 막 원망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논란들이 많고 최근 또 언론사 계정과 마찰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비난들을 의식했는지 최근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공개 투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트위터의 CEO 자리에서 자신이 물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투표입니다. 덧붙여서 일론 머스크는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에 따르겠다고 했는데요. 네네, 또 재미있는 게 비탈릭 부테린도 트윗을 남겼더라고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고 수용하기로 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존경심을 표한 것인데요. 설문조사 결과 이후에도 도지코인은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테슬라, 스타링크에 이어서 트위터까지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키려는 일론 머스크이니만큼 2024년 행보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뭔가요, 해리슨? 네, 앞서 크립토 윈터라고 언급해 주셨잖아요. 2022년 한 해 시장이 1조 달러 규모의 붕괴를 경험한 후에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조사가 나와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요. 표를 한번 볼까요?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CEO의 순자산 감소액은 820억 달러에 달했으며 최근 단연 최고의 화제였던 샘 뱅크먼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체포되기 전까지 3주 만에 230억 달러를 잃었다고 합니다. 3위까지 보시면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47억 달러로 순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분석과 이슈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 리플 관련해서도 변호사인 존 디튼이 내년 4월에서 5월 사이 종료를 예상한다는 소식도 있으니 관련해서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업투 위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재미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